자, 두 번째, 보수에게는 왜 이해찬이 없는가? 우리 보수한테는 왜 이해찬이 없나? 참 여러분하고 이 두 번째 이 뉴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뒷담화 뉴스로서 보수한테는 왜 이해찬이 없나?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해찬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이해찬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운동권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광장 서적이라는 걸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해찬이 이 국무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이 부시장 하고,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하면서 이해찬이 정말로 어땠냐. 노무현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노무현은요, 이 행정직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 이거 외에는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아주 차근차근하게 어떤 자기 상임위를 또는 자기의 전문 분야를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이 완전히 내각을 휘어잡고서 정말 살림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은 큰 아젠다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에 보수에서 새로운 인물, 지금 보수에서는 정말 경제에 좀 밝으면서 새로운 인물, 이왕이면 밝은 사람이 우리가 젊고 밝은 사람이 이렇게 경제에 밝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지 조국이니 김경순이 이런 애들하고 대적을 할 텐데, 자, 그 사람의 경우는 큰 아젠다만 하게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내가 꼭 가겠다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제일 맞는 사람이 이해찬 같은 사람입니다. 즉, 내가 욕을 얻어먹건, 또 내가 대중적으로 지지를 못 받건 간에 나는 내 할 일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해찬도 보면은 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다 사장을 꿈꾸지 않습니까? 또 정치를 하게 되면 다 대통령을 꿈꿉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도 그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해찬이 자기 측근에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 즉, 이해찬이 나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선 주자를 내가 말하자면은 서포트를 하고 나는 당의 일을 하고 이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해찬은요,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에 의해서 이제 공천이 날아가가지고 세종시에서 나와서 이제 또 기사회생을 해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고 이해찬이 굉장히 논리라든가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몰아세우는 거,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찬의 이제 단점이라면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막말을 많이 했다는 거. 즉 국회에서요, 이해찬이가 국무총리 시절에 제가 참 국회에서 이렇게 이해찬이 본회의장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은요, 와, 저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발톱에 때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저것들은 없어져야겠대, 저것들은 벌레들, 저것들은 부정의한 세력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최고의 헌신을 한 사람인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을 한 겁니다. 네, 우리 제이 루브님께서 멤버십을 스윗드림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이해찬한테서 나름대로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거를 감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가슴을 치고 싶은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찬이 이번에 술을 너무 마셨든 간에 건강상이 굉장히 안 좋고 눈빛도 이상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쓰러져가지고 입원까지 한 거예요. 더구나 선거 중에. 그러니까 이해찬으로서는 너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퇴원을 해가지고 국회에 그 본회의장 계단이 거기가 꽤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번 선거를 잘 치르겠다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참 감탄했습니다. 감동하진 않았고 감탄했습니다. 아, 저들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은 버리면서까지 정치인이 그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요, 자기 지역구 안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소문 퍼질까봐, 아, 제가 어디가 나쁘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이제는 뭐 쓸모없는 인간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말 연장이라든가 도구와도 같은 거예요. 심부름꾼이니까. 튼튼한 머슴이고 아주 그냥 힘 좋은 팔뚝 힘 센 하녀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런데 이해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해찬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진영에 대한 헌신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좌파 지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하니까 정신 차려라, 일종의 동원령을 내린 거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간단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소름 끼치고 무서워졌고 이러다가 폭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수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10월 3일이라든가 10월 9일 때 우리가 그것도 승리한다, 4.15 총선은 문제없다, 저도 그날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들은 간단치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4.15 총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해찬과 같은, 즉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 자기의 몫을 챙기려는, 말하자면 투전판에 도박꾼 같은 사람들만 모여 들어갔고 이 말하자면은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황교안 이분 대권 주자, 자기한테 말하자면은 대적할 만한 또 그런 힘을 갖게 될 사람들 다 날랐잖아요. 홍준표도 김두관이하고 그냥 싸우게 했으면 김두관이 날릴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 지역구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이제 이인실인가 그런 사람 이제 배지 달아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석을 갖출 수 있는 거를 한 석밖에 못 갖춘 겁니다. 아깝죠. 거기다가 왜 김무성이라는 분이 호남에 가서 나가겠다는데 그거 전화 한 통 못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들었더니 김무성 그분은 끝까지 김무성은 황교안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한테 왜 호남에 나가려고 하느냐, 원래 김무성의 아버님이 이제 전남 방직이라고, 즉 전남이 모태가 되고 그 뿌리가 전남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굉장히 붙어갈 수가 있는 거죠, 김무성이. 근데 김무성이 뭐라고 했느냐,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되지도 않을 그 지역구에 나가고 싶었다. 두 번째는 호남 사람들 앞에서 문재인의 정말 실정, 문재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 외치고 싶었다. 뭐 돌이 날라오든 계란을 맞든 간에 이 문재인이 이 나라의 질서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 얘기를 호남 분들한테 그냥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 다음에 뭐 박형준, 그 다음에 김영호의 그 완전히 사천 공천, 이런 걸 보면 우리 보수가, 즉 이해찬과 같은 사람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같은 희생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정말 추한 몰골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이렇게 일부러 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까지 나는 죽지만은 이 나의 꼬라지를 보고 모여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홍준표 선수가 10.5%, 지금 이제 우리 진영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이 홍준표 선수는요,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가진 정치인입니다. 일단은 메시지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맞춰서 던질지도 압니다. 또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따뜻한 점도 있고 사상활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홍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 속에서도 홍준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 머리를
젓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홍준표 선수가 이해찬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가 이해찬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즉 홍준표는 대선에도 출마를 해봤으니까 킹메이커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인 중에서 참신하고 젊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즉 대통령 후보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딱 이제 앞세우고 홍준표는 런닝메이트처럼 진짜 홍준표에게 4년 동안 국무총리를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나라에 저 5년 동안 맡기겠다 하면서 이 나라에 안정된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부터 살리자 경제 살려야 나라가 산다 이런 표를 가지고 홍준표가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킹메이커가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홍준표로서는 지금 뭐 대권에 나가야 된다. 다음 차기 대권에 무조건 나간다. 그러면서 또 우리도 좌파의 정책도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보수에게는 왜 희생이 없나? 우리 보수한테는 왜 이해찬이 없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거를 화두로서 던지고 싶습니다.